수감 맛있게 하셨어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너무 잘하는 사람 봐. 여러분들이 사주를 내가 푸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육신이 전부 몇 개죠? 육신이 6개인가요? 수명이 6개, 역행이 4개 이런가요? 육신이 사용신이라 그러죠. 하나씩 해볼게요. 간목이 내한테는 마이크. 들리나요? 네. 하나씩 해볼게요. 편제가 간목이다. 여기 있나요? 편제가 내년에 간목으로 오시는 분? 편인이 간목이다. 편인이 간목이다. 그러면 내 사주에 편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자, 그러면 편인이 이제 왔어요. 그럼 내 사주에서 편인을 맞이하려면은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수생모. 편인들은 수생목 그런 거. 편인이 이제 뭐 내년에 이제 간목이 이제 들어가니까 일단은 이제 편인 그러면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수생목 그러면 오행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구분이 안 되면 명리학이 정리가 안 돼요. 편인 그러면 일단 간목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 놓고 편인이니까 육신 얘기하는구나. 그럼 육신을 편인을 이제 받아들이려면 내 사주가 뭘 준비해야 될까? 식신생제를 준비하고 있어야죠. 식신생제. 식신생제를 하고 있는 것은 편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년에 식신생제가 내 사주에 되고 있다 그러면 식신생제 재극인을 할 수 있죠.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이 이제 인정을 받을 때가 왔어요. 편인이라고 하는 이제 도장을 받을 때가 왔어요. 뭐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내가 시장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분이 있어요. 자, 편인이 살아나니까 뭐가 또 살아나죠? 편인을 참 제어하니까 식신생제를 해서 편인을 제어하니까 뭐가 살아나요? 식신생제가 살아나죠. 그냥 식신이 살아난다 그러지 말고 식신생제를 하고 있었으면 식신생제가 살아나요. 식신이 살아나서 식신생제가 안 되었으면 식신이 살아나서 편관을 제어할 수 있겠죠. 편관을 상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가 나쁘다는 얘기세요. 식신생제를 하고 있지 않는 사주가 편인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 사주는 이제 도식을 하겠죠. 일단 도식을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동안에 네가 해온 행위에 대해서 질책하겠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지 않는 당신, 그 당신에 대해서 내가 질책을 한다는 뜻이에요. 식신은 식신생제를 해야 자기가 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식신 제사를 하든지 식신생제를 하든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편인이 식신을 도시겠다는 것은 너 그동안에 왜 열심히 일 안 하고 딴짓하고 놀았어? 이거예요. 너 근무 시간에 왜 근무 안 하고 사우나 갔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도식이에요. 근데 식신생제를 하고 있었으면 식신을 편인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네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 났다 이러죠. 그런데 만약 식신생제가 안 됐으면 힘들고 어렵죠. 도식이 되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현금 융통 불량, 돈이 안 돌아요. 도식이 되면은
일단 내 능력이 남들보다가 못하다라는 게 드러나요. 대개 도식이 되면은 과거 문제가 드러나요. 과거 문제가 현재 문제가 되어서 그게 내한테 엄습하죠. 그게 이제 편인이 상극 하물을 해가지고 그 이해도 많은데 일단은 이제 내가 식신생제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게 1번이에요. 그럼 식신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식신이 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그거란 얘기예요. 이제 식신을 상극을 하느냐 식신생제에게 이렇게 재화를 당하느냐의 문제예요. 상생은 음간으로 이제 왔을 경우에는 음간들은 뭐예요? 음간들은 먼저 내가 보호가 되고 나서 상극을 해요. 양간들은 내년에 과목이 양간이죠. 양간이니까 바로 상극하겠죠. 그러면 을사년 같으면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병화가 있어야 먼저 내 보호자가 생기고 나서 마음 놓고 이제 상극을 할 수가 있어요. 합사를 하든 상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음간과 양간을 보는 법이 조금 다른데 양간이니까 일단 내년에는 무조건 상극을 한다. 그리고 1년 후는 2년씩 본다. 무조건 그렇게 이제 보셔요. 그러니까 음간들은 내년에 편제가 들어와요, 정제가 들어와요. 만약에 재성이다 그러면 정제, 인성이다 그러면 정인이 들어오겠죠. 음간들이라면 다 정자가 들어올 거예요. 상반이 들어오든 뭐 정제가 들어오든 정반이 들어오든 정인이 들어오든 그 양간이라면 전부 편자가 들어갔죠. 식신, 편제, 편간, 편인, 뭐 비견 이런 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은 상극을 한다. 상극을 하는데 미리 내가 식신생제를 하고 있었으면 기다리고 있었어. 그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은 식신생제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편관으로다가 그거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나중 문제. 가장 영향 주는 게 상극이에요. 가장 영향 주는 게. 왜 상생이 안 되냐? 내 사주에 편인이 있었다면은 비견을 정할 수도 있고 들어서 비견을 정할 수도 있고 또 사진상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일단은 내 사주에 그게 없으면은 일단 상극하느냐 있으면 재화 없으면 상극이에요. 그러면 평관으로 오면 어떨까? 평관으로 무토일간 평관으로 오면 어떨까요? 평관으로 오면 가장 먼저 뭐가 위험하죠? 비견이 위험하죠. 비견이. 그럼 비견이 위험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식신을 생각하고 있을까? 안 생각하고 있을까요? 문제죠. 내가 근황에서 식신을 생하든 비견이 있어서 비견으로 식신을 생하든 생하고 있어야죠. 그게 내가 내 사주가 평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사주가 그렇게 생겼으면 비식으로 생겼던 비식이 이제 우선이죠. 평관에게는 근황하면 식신생대로 가고 비왕하면 식신제사로 가요. 그럼 내 평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견이 있어서 비식을 하고 있어요. 비견 식신을 하고 있어야 그 사람은 평관운이 오면은 내가 준비하고 있던 것을 펼칠 때가 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고시 준비했는데 드디어 시험 볼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죠. 이제 비식이 추구하는 건 항상 부보다가는 명예. 겁재상관이 추구하는 거는 부잖아요. 돈, 부지만은 항상 비식이 추구하는 것은 제사지잖아요. 이건 이제 내가 이름 나는 거, 명예, 사회적인 어떤 명성 이런 거를 추구해요. 그런데 이제 비식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상극을 하죠. 상극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극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근황하면 좀 한 대 맞아도
별로 안 아파요. 근데 근육하면 맞기도 전에 두려워요.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찌르지도 않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병관에 그게 아플 거다라고 미리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찌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예? 네 번 그러는지 안 그런지 그게 딱 한 번 걸린 거는 아, 그럴 수 있어. 순하게. 그게 뭐냐 그러면 심리적으로 오는 아픔, 두려움, 공포 이게 이제 편관이거든. 근육한 사람들이 이제 편관을 맞이했을 때 식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식신으로다가 편관을 맞이하려고 그러다가 양간들은 극설교가가 잘 안 걸리지만은 음란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극설교가가 돼요. 그렇지만은 힘겹죠. 아무리 내가 양간이라고 하더라도 식신생에서 살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그게 일이라면 과중가루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중한 업무를 갖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뭔가 일을 잘못 처리해서 어려움이 복잡한 거잖아요. 근력할 때, 근이 없거나 아주 근력할 때는 그 살을 담당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이제 봉착한다. 그러니까 내가 식신격이라든지 편관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근왕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왕하고 가야 돼요. 비견으로 왕하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편관을 이기기 위해서 편관을 내가 쓰려면은 힘으로 하든 실력으로 하든 아니면은 내 옆에 사람을 활용하든 비견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쓰든 일단 이제 근왕해야 돼요. 그래서 살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힘겹다. 아까 내가 어저께 내가 그 얘기했나요? 비견이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줬어. 비견이 교통사고가 났어. 운전은 이제 일간이 했어. 옆에 비견이 죽었어. 나 대신에.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돼요? 그 비견을 책임져서 책임을 그냥 뭐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장례비 준 게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보험이 잘 돼 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도의적 보상. 도의적인 어떤 책임도 강하겠죠. 뭐 보험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그건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가령 이제 뭔가 소송에 걸렸어. 그랬을 때 이제 비견이 대신 나가주는 거. 변호사비가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 그런 거 대신 사주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개 이제 비견은 겁재하고 달라가지고 일간과의 어떤 그 동질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네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다 생각해요. 네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고 네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다. 이런 어떤 그 한 배를 탄 공동적 의식, 한 형제와 같아요. 겁재는 그렇지 않죠. 겁재는 투자를 해줘요. 뭘 한다 그러면 근데 아무한테나 투자해 주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재성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재성이 있어야 이제 투자를 해주죠. 근데 이제 망했어. 어려워. 그러면 겁재는 네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아니고 어렵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투자한 거를 빼낼까 그 궁리를 해요. 비견은 같은 어려움이니까 우리가 네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지만은 겁재는 망했어. 그냥 뭐 소송이라도 해서 다 뺏어와. 겁재는 그게 이제 비견과 차이죠. 그러면 내년에 이제 편관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비견이 다친다. 그 비견이 다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다가 다칠 수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내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다 다치는 건 아니죠. 내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비견이 있다는 것은. 상생은 보지 마셔요. 일단 상급부터 보세요. 상급부터. 상생은 내 사주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야 돼. 상생은 내 사주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비식을 하고 있는 거야. 비견 식신을 생하고 있느냐가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내 사주가 비식형이다. 그러면 편관운만 기다려야 돼. 편관운만. 그러면 내년에 그 때라는 얘기야. 편제가 오면은 편인이 왔을 때 내가 이제 뭐 아까 식신생제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식신생제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편인이 왔다. 그런데 만약에 식신생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편인이 도식을 맞았다.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죠? 책임추궁이라 그랬죠. 책임추궁. 그런데 그 책임추궁을 하고 이제 그 책임추궁에서 영생 갈 일이 생겨요. 감옥 갈 일이 생겨요. 그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추궁인데 극도의 가난이 와요. 어려워. 현금이 필요한데 돈이 안 돌아요. 그런 거 내가 얘기하면 어렵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편제가 왔다. 편제가 왔으면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뭐죠? 편인이 비견을 일간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편제를 이제 내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편제가 오니까 뭘 하는 거죠? 정제를 하는 거죠. 정제. 네. 편제가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재극인 하죠. 재극인 하면은 식신생제가 살아날까요? 식신재산이 살아날까요? 일단은 편인이 일단은 살아나는 거예요. 편인이 살아난다는 것은 편인의 특성은 있잖아요. 편제하고 반대죠. 편제는 식신생제를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한 만큼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편인은 그냥 한 방에 뭔가 일확천금 이런 걸 노려요. 노력보다가는 한 번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다. 여생여처럼 조금씩 버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편제에게 한 방 맞았어. 편제가 와서 편인을 때렸어. 그러면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식신생제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를 느끼게 되죠. 편제가. 그런데 편제가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비견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야 돼. 편인 비견으로. 그렇죠? 그러고 있으면 재극인이 안 일어나죠. 재극인이 안 일어나잖아요. 편인 비견을 하고 있었으니까 편제를 이제 상관하니까 재극인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비견이 편제를 상속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편제라고 하는 베푸는 마음, 그 기부하는 마음. 원래 이제 편제들이 좀 기마이가 좀 안 좋나요? 편제 있는 사람들 장난에 통하는 이제 그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주는 마음이 없어져. 편제의 어떤 그 특성이 없어진다. 상극당하거나. 그러면 이제 뭐가 살아나죠? 편인이 살아나죠. 편인이 살아나서 편인의 식신을 탁 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도식은 도식인데 어떤 도식이냐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뭔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온 절박한 사람들, 뭔가 반드시 꼭
꼭 필요한 게 있어. 절박한 문제가 있어. 그거를 이용해. 그러니까 뭐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취직시켜 줄게. 뭐 이렇게 사업 자금이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투자자 돼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제 저걸 이용해 먹어.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 뭐 이제 뭐 사기 뭐 이런 걸로다가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남의 것을 뺏고자 하는 마음이 도식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그 편인이 살아났는데 내 사주에 편인이 있어가지고 그게 효신으로 바뀌어버려요. 효신으로. 비견이 편재를 상극하면 편인이 살아나서 식신을 도식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냥 비견이 편재를 상극했을 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약간 좀 이제 주는 마음에서 인색한 마음으로 바뀌는데, 편인이 살아나서 식신을 도식하면 주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뺏는 마음으로 바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지? 편재, 식신. 식신이죠. 식신이 들어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식신이 들어오면 살인상생을 하고 있어요. 내 사주에. 살인상생을 하고 있어야 식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거든요. 살인상생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회사에서, 그러니까 살인 회사예요. 살. 관인 회사가 아니고 명령이 존재하는 회사. 실적을 내야 되는 회사. 뭔가 남들보다가 이제 정관의 관인 상생은 내가 출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내부 규칙만 안 어기고 출근만 열심히 하면은 월급도 나오고 시간 되면 승진도 하고 하는데, 살인 상생은 아무리 출근 잘하고 열심히 뭐 일해도 결과가 없으면, 실적이 없으면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편인은 정인에 비해서 주어지는 권한이 많아요. 편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아요. 정관은 이렇게 해라라고 법으로다가 뭐 시행령, 뭐 그 안에 뭐 또 뭐죠? 시행령 밑에 규칙, 법, 그 위에 법, 막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어기면은 큰일 나. 정관의 관행상생은. 편관의 살인상생은 그런 게 없어. 일단 실적을 내야 돼. 그리고 그런 거 지키는 게 아니야. 그 편인은 비밀이 많아. 정관은 다 공포를 해야 돼.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돼. 정관이 하는 거나. 근데 편관이 하는 거나. 국민들이 아는 것보다는 비밀이야. 그래 뭐 국정원 이런 데처럼 비밀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 무조건 실적이 있어야 돼. 이 편관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큰 틀만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하지, 거기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아. 이제 그게 이제 살인상생이에요. 살인상생. 이 편인이 편관의 살인상생이니까 그런 건데, 일단은 이제 살인상생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식신이 와야 이제 공을 세운 거예요. 공을. 이때는 도식이라 그러지 않아. 이때는 뭐를 살린 거야? 공을 세운 거예요. 살인상생을 해서 공을 세워서 뭐가 살아나? 다시 살인상생이 살아. 살인상생이 살아났다, 뭐 아까 내가 뭐 식신생계가 살아났다, 이거는 살아났다는 얘기는 내가 내 사주가 살인상생형으로 생겼어. 그런데 식신을 제거해서 다시 살인상생이 살아났어. 그러면 내 사주에 있는 살인상생과 살아난
식신이 이제 식신을 제화해서 살아난 살인상생 두 가치는 일단 6배 정도 높다 이렇게. 최소한 3배에서 6배 정도. 내 사주가 식신생제. 식신생제에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한 달에 내가 300만 원 벌었어. 근데 편인이 와가지고 식신생제 재극인을 했어. 그래서 다시 식신생제가 살아났어. 그때 살아난 식신생제의 가치는 내 사주에 있는 식신생제 가치보다가 최소한 3배 이상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사주가 식신생제형이다 이러면 편인이 없으면 그냥 평범한 거야. 평범한 식신생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거야. 근데 살아난 이제 식신생제에서 편인을 제화를 하고 나서 살아난 식신생제. 그거는 가치가 내 사주에 있는 식신생제보다 훨씬 높은 거야. 그러니까 살아났다 그러면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살아나서 다시 하는 그것이 식신생제, 상관생제, 모든 게 인비식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 가치는 최소한 3배 이상 가치가 난다. 공을 세웠다 이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그 공이 크다는 얘기죠. 그 비식해가지고 병관이 왔을 때 이제 식신 제사를 한 다음에 비식이라는 것은 내가 많은 비견을 구했으니까 비견이 식신을 생해서 식신으로 제사를 했어. 어려움을 이제 몰아내고 비견을 구했어. 그 비견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개인에 따라서 사주의 격이 작으면 가족. 크면은 국민이야, 국민. 전 국민을 살리는 게 제사야. 그건 근황하고 비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비식을 하고 있으면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벽신을 만들었어. 근데 대개 이제 비식이라는 것이 연구예요, 연구를 하고 있다가 제사이 되었을 때 그런 공을 세우는 거야.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그 전염병 약을 만든다거나 뭔가 큰 사회에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비식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연구를 해도 살이 오지 않으면 그거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으면 그건 그냥 박물관으로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묻혀버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식이 된 사람은 살을 기다려야 돼요. 엄청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하거나 다시 비식이 살아난 그 비식의 가치는 나는 전국적인 이제 그 영웅이 되어 있을 정도로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식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명예를 지향하는 건데 그러한 이제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 그리고 이제 식신이 이제 살인상생에서 식신을 살아났잖아요. 식신을 제화했잖아요. 식신을 제화하고 나면 다시 살인상생이 되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그 공을 세운다 이러잖아요. 공을 세운다는 것은 항상 살인상생에서는 열심히 살인상생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살인상생 사주가 내 사주가 살인상생형이다. 그러면은 이제 살인상생형이 뭐죠? 살인상생형 무슨 격이 살인상생? 평반격, 편인격, 또 식신격도 살인상생이 될 수 있죠. 식신제살, 살인상생. 식신제사를 하는 이유가 살인상생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상관이 경관을 하면은 상관은 경관을 하면은 관인상생을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경관하면 관인상생이 안 되는데 식신이 제사라면 오히려 살인상생이 훨씬 더 잘 돼요. 그게 상관하고 식신하고 차이예요. 상관이 관을 상극하는 것은 관인상생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비견이 식신을 제사라는 것은 이제 비견이 식신을 생해서 병관을 제사라는 것은 살인상생을 잘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격에도 살인상생이 나올 수가 있고 편적격에도 살인상생이 나올 수 있고 병관격에도 살인상생이 나올 수 있고 편인격에도 살인상생이 나올 수 있는데 편적격은 왜 살인상생이 나오죠? 식신생제인데 언제 살인상생이 나오죠?
식신생제가 만약에 천간에 인성이 떠 있으면 아니면 인성이 오는 운에 이제 살인상생으로 바뀌어요. 제국이 내 사주가 살인상생인데 재성이 천간에 떠 있으면 제국이 되죠. 그러면 그때 식신생제로 바뀌어요. 그 직업의 변화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을 이제 한다든가 사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바뀐다든가 식신생제가 살인상생, 살인상생이 식신생제 바뀔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아주 괜찮아요. 그런데 식신생제가 상관생제로 살인상생이 상관생제로 바뀐다거나 관인상생이 식신생제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그게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거 음으로 이제 관인상생인데 양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직장만 바뀌는 게 아니고 가족까지 바뀌어. 배우자까지 바뀌어. 그때는. 그런 거를 이제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야. 일단 식신운이 왔을 때 일단 제사를 해야 돼요. 제사를. 그러면 이제 식신운이 왔을 때는 그 식신이 뭐 제사를 하러 왔느냐, 생제하러 왔느냐에 대한 기준은 일단은 비견이 없으면 생제예요. 생제. 생제를 하러 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살인상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식신이 왔으면 비견이나 근황으로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비견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제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 일간이 근황하면은 생제를 하려고 할 거죠. 비견이 이제 만약에 비식을 한다는 것은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 되게 연구소에서 같이 연구를 하는 팀원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사를 하는 순간 비견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연구원이 아니고 그거는 밖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평관을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비식은 그냥 연구소에서 공을 세울 기회가 없는 사람. 비견이 오면은 사실 비견이 오면은 뭐를 준비하고 있어야죠? 재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재생사를 준비하고 있어야 비견을 제화함으로 해서 다시 재생살이 살아나죠. 재생살이 살아나서 비견을 제화하니까 재성이 살아나죠. 편재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비견 운이 오면은 재생살을 내가 하고 있어서 비견이 운이 왔어. 그럼 그의 운은 무슨 운이에요? 재생살 운이죠. 재생살 운이에요. 재생살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의 구역에 그 권한을 갖는 거예요. 지자체의 도지사, 시장, 군수. 요즘 군수라는 직책은 없어졌죠. 시장. 이러한 이제 독립된 이 권한, 결재권을 갖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건 크게 말한 거고. 여자가 가정주부가 그러면 어떨까요? 그 가정에 대한 결재권을 갖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규모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크고 작으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이렇게 책임진다고 하니까 좋은 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나쁜 거를 책임져야 되는 환경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비견이 오게 되면 재생살을 해야 되고 재생살이 되면은 이제 비견을 제외하니까 다시 재생살 운이 된다.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한 구역에 독립된 결재권을 갖게 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인으로 왔다.
정인으로 왔으면은 일간이 뭐죠? 개수죠? 아니다. 개수가 아니고 거꾸로다. 정화죠. 정화. 정화가 보호자가 뭐 누구죠? 정화 보호자. 간목이죠. 내년에는 보호자가 오는 거죠. 정화의 보호자. 그러면 이제 정인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뭘까요? 상관을 지어요. 상관. 그렇죠. 정인이 상관을 폐인할래, 제거할, 상진할래 문제죠. 내년에 정인운이다. 그러면 나는 상관이 있으면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상진이 될까, 폐인이 될까 이제 얘기하면 이제 관이 있으면 폐인 쪽으로 갈 것이고 없으면 이제 상진으로 가겠죠. 일단 폐인이 되면 재교육을 학교에서 받을래, 교도소에서 받을래. 근데 그 교화라는 의미가 이제 있어요. 거기서는 상관생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인을 원래 이제 맞이해야 되겠죠. 근데 사주가 상관생제를 하고 있으면 정인이 와도 상관을 제어하지 못해요. 근데 상관생제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오면은 바로 상관부터 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정인이 온다는 것은 상관이 그동안에 한 것을 조사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조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상관이 한 짓을 사주에 정확하게 상관생제를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생제 제극인 해가지고 상관생제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다시 살아나죠. 상관생제가 추구하는 건 항상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이제 할 수 있는 팀, 마케팅 팀이라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개혁, 정의를 제화함으로 해서 후퇴에 젖은 마케팅 기법을 버리고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택하다. 이런 게 이제 상관생제, 즉 정의를 제화한 상관생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관생제 제극인을 해야만이 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최고예요. 새로운 마케팅 팀이 혁신적인 마케팅 팀을 새롭게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니고 상관생제가 안 되어 있는데 정인이 와서 상관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조사를 왔노라가 아니고 내가 이제 계산하러 왔노라 해요. 계산하러 왔노라. 미래의 상관 경관을 방어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과거에 네가 한 상관 경관을 내가 책임을 물으러 왔노라. 그래서 과태료, 뭐 벌금 내지는 이제 상관이 한 거니까 상관의 경관은 민사 쪽이 아니고 형사 쪽이에요. 그러니까 벌금이나 뭐 이렇게 교도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교화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폐인이 되면은 이제 교육이라고 하죠. 재교육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정인이 없었는데 약하게 있었는데 들어왔어요. 그 사주가 이제 상관생제를 열심히 했었는데 정인이 들어왔어. 약하게 들어왔어. 약한 이제 정인이 있었어. 그런데 정인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의 심경의 변화, 그동안에 이제 정인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이 사람의 가치관이 좀 흔들려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라고 하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악착까지 살았지,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싶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이제 들어서 속세를 떠난다거나 회사 아침에 출근을 잘 했다고 갑자기 사표 내고 나와버린다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갑자기 그만둬버리고 뭐 여행을 그냥 훅 떠나버리고 뭐 이렇게 앉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인성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없는 인성, 아주 약한 인성이 들어왔을 때, 약한 인성이 들어왔다가 원래 이제 간목으로 이제 탁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심리적인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
정인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인이 와가지고 상관을 상극하니까 상관 생제를 맡잖아. 상관 생제를 못하게 맡고 상관을 제어하니까 뭐가 살아나요? 상관을 제어하니까 정관이 살아나죠. 그럼 정관이 살아난 게 바로 감옥하게 하는 거예요. 정관이 살아나서 그게 바로 이제 일간을 장악하는 거예요. 정관이 살아나지 않으면 구속은 안 되죠. 정관이 살아나서 바로 일간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네가 한 행위를 내가 책임을 묻노라 해서 과거 계산하고. 그러니까 정관이 살아나서 일간을 상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정관이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를 잘 봐야 돼. 그 다음에는 정관, 정관문이 왔다 그러면 내 사주는 뭐를 하고 있어야죠? 일단은 이제 겁상을 하고 있어요. 겁상을. 그렇죠? 겁재가 상관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관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겁상이라는 거 뭐예요? 겁이라고 하는 것은, 겁재라고 하는 것은 일방인 거예요. 법의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요즘 뭐 신문에 심심치 않게 나죠. 뭐 이렇게 민생법 문제 때문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고 되게 이제 요즘은 그 외국인들 들어와서 사는 거 뭐죠? 다문화.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 혹은 뭐 거기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불 돌아가지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체류 기간이 끝나서 뭐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법의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겁제, 그 상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법 안으로 집어넣어서 혜택을 주도록 하자라고 이제 관에게 저거를 넣는 거예요. 항해가 아니고 상소를 하는 거예요. 상소. 네, 상소 넣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합법적인 거죠. 법상을 받아가지고 경관을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명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명분.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명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분. 상관을 그냥 경관하면 그거는 이제 탈법하는 거잖아요. 위법하는 거잖아요. 범법이잖아요. 그런데 겁제에 생명을 받은 상관이 정관운이 왔을 때 하는 것은 겁상에 대한 부당함을, 결국은 뭐 이 시스템의 법의 부당함을 이제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이제 상소하는 것과 같아요. 그걸 꼭 국가에다가 하지 말고 이제 회사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다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가정에서도 보면 요즘은 이제 뭐 자식들이 뭐 한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자식들이 뭐 대여섯 명 있는 가정이 흔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특히 편애하는 아들이 있고 특히 좀 왕따 당하는 아들이 있죠. 그 부모한테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듯이 뭐 이 제도에는 당연히 많겠죠. 그렇듯이 이제 그 가정에다 적용을 시키든 조직에다 적용을 시키든 국가에다 적용을 시키든 그거는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적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환경에 맞게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오게 되면은 이제 겁제를 만약에 겁상이 되지 않고 않는데 만약에 정관문이 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이제 겁제를 제어하잖아요. 겁제 제어하니까 살아나는 게 재성이 살아나죠. 정제가. 그러면 이제 정제가 살아나면 이제 재생관을 할까요? 그렇죠. 이제 뭐 재생관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살아난 정제가 재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겁제를
겁재를 제어하면은 일단은 겁재가 상관을 못 생하게 하죠. 상관을 생하지 못하게 해요. 상관을 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 겁재가 상관을 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정제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재생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재생관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일단은 겁재를 제어함으로 해서 이제 정제운이 맞네. 정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겁상, 그리고 이제 재생관, 살아나는 재생관. 재생관도 마찬가지. 아까 재생사역은 독립된 영역의 결재권이라고 했지만은 재생관도 한 부서의 독립된 부서의 결재권을 갖는 그런 거예요. 하부기관, 뭐 산하기관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재생사역은 좀 달라요. 재생사는 대개 뭐 투표나 당첨 이런 걸 통해서 받게 되지만,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령을 통해서 산하기관이라든지 지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살아나는 재생관이 이제 거고, 정제가 이제 오면은, 정제는 돈밖에 모르는 이제 특성이 있죠. 장사꾼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인을 삼극하죠. 이거는 탐지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내 인성이 망가질 수가 있다. 내 인품이 망가질 수 있다. 양반이 갓을 쓰고 시장에 앉아서 물건을 파는 것 같아.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요. 살아나는 거는 뭐가 살아났다? 상관이 살아났다. 상관생제를 하고 있었으면 어떨까? 상관생제를 하고 있었으면 상관생제 제극인에서 참 좋은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핵심적인 마케팅 팀이 생긴다 이랬는데, 상관생제가 안 되고 있으면 그냥 정제가 와서 제극인을 하면 상관이 살아나죠. 일단 그 제극인 자체에서 일단은 내 인품이 손상이 가요. 제극인 자체에서. 그런데 그게 제극인에서 가장 이제 갈등하는 게, 그 사람 의식에서 갈등하는 게 그거잖아요. 돈 벌어야 돼, 공부해야 돼.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이기면 돈 벌러 갈 거고, 인성이 이기면은 공부하러 오겠죠. 그렇지만은 일단 그래서 상관이 살아나면 에라 모르겠다, 돈 벌러 가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제가, 내가 지금 정제하는 중인데, 네. 정제가 와가지고 이제 제극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관이 살아나서 상관 경관할 수도 있죠. 경관할 수도 있고 상관 생제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관이냐 생제냐는 말 그대로 내 자신이 상관 생제하고 있었으면 상관 생제를 하는 거고, 상관 생제를 하지 않고 있었으면 살아난 상관은 정제를, 지금 상관 생제를 안 했으면 상관 생제를 안 해요. 정제가 원래 제극인 하는 이유가 뭐죠? 제극인 하면 상극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돈? 겁재를 구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정제가 들어왔으니까 겁재가 정제를 이제 상극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어가 아니라 정제가 없잖아. 정제 이야기. 나 한참 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몽롱해져서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제가 잘 그래요. 잠이 들어도 이렇게 먹을 때가 많아요. 운동하다 보면 쏘실 때가 많아요.
정대운이 와서 정제가 와가지고 정제가 와서 제국인을 했을 때 살아나서 살아나는 것이 이제 상관이 살아나는데 상관생제를 내 사주에 상관이 없었으면 상관생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제국인을 하는 목적은 상관을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상관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내한테 상관이 없었어. 구할 상관이 없어. 근데 제국인을 했어. 근데 상관이 살아났어. 네. 사주에 오는데 상관이 살아났어. 그럼 그 상관이 재성으로 고마워 그러고 상관생제 할까? 아니면 상관 경관을 할까? 네. 내가 지금 그 문제를 네. 얘기를 해야 되는 도중에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잊어버렸어. 네.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게 한 1, 2년 사이에 이런 현상이 심하게 생기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살아난 상관은 우리가 격급 공부할 때 뭐 이제 정제격이다 그러면 상관이 상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제가 구신이 되는 거예요. 네. 상관은 이제 상신이 되는 거예요. 순행이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격이 상신을 구한다는 말이죠. 정제가 상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관은 정제를 생하는 이유가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서부터? 정인으로부터. 정인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해서 상관은 정제를 생하는 거거든. 그런데 상관도 내 사주에 없는데 정제가 제국인 하는 것은 상관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살아난 상관은 상관 생제를 하는 게 아니고 상관 근관을 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신이 멍멍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상관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겁재잖아요. 겁재죠. 상관 경관을 해야 겁재가 살아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겁재를 살리기 위해서 상관 경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상관은 뭐 상관 생제하려고 살아도 상관 생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겁재의 생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 목적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얘기한다는 게 내가 지금 그러면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제가 정인을 상극하는 게 상관을 없으면 상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성을 제일 정인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제 뭐가 들어오면 두 가지 요인으로 보세요. 두 가지로. 지금 내가 뭐 했을 때 정제했나요? 네, 정제가 들어와서 제국인을 하면은 첫째 정인이 인성을 겁재를 생하지 못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상관을 이제 제어한다. 그죠? 제국인을 하면 상관이 살아난다. 네. 그리고 이제 겁재를 생하지 못한다. 그러면 겁재를 생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 상관을 제화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거를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겁재를 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가 어떤 그 능력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능력면에서 경쟁을 했을 때 능력면에서 남보다가 못 미친다는 것이 드러난다. 실력이 좀 부족해도 안 드러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드러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상관문. 상관문은 상관이 오면은 경관을 하겠죠. 첫 번째 경관을 해요. 경관을 하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정인을 상생하지 못하게 하죠. 관인상생을 막아요. 두 번째는 상관이 경관을 해서 경관을 해서 겁재를 살려내죠. 겁재를 살려내니까 쟁제가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겁상을 하고 있었으면
지금 상관론 하는 거죠, 상관론. 네. 상관론 하고 있으려면 뭐 내가 관인상생하고 있어요. 내가 상관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사주가 갖춰야 될 조건은 관인상생. 관인상생을 하고 있어야 상관을 지어해서 다시 관인상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의자 사람들이 마이크를 좀 꺼주면 조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인상생을 하고 있으면 상관이 들어오면은 공을 세울 수가 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해서 관인상생을 관을 구하니까 관인상생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관인상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재화냐 상극이냐. 재화는 길, 상극은 흉. 준비하지 않고 경쟁할 때가 온 거잖아요. 상생이 없었으면 그렇죠. 재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준비해놓고 너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때려잡을 거야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하는 거야. 근데 준비 없이 오는 거는 상생하지 않는 거야. 그냥 관이 있다가 맞이하는 거야. 그 상관이 하는 일이 관인상생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겁재를 살려낸다. 그러니까 겁재운이라고 해요. 겁재운. 그 겁재가 살아나서 겁상을 하느냐, 정계를 하느냐. 그 사주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네.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타나는 현상이 내 사주에 있으면은 자, 상관이 생겨났어요. 겁재가 생겨났어요. 겁재가 해야 될 목적이 내 사주에 있어야 돼요, 사실. 상관이 있어서 상관을 생하든지, 정제가 있어서 정제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죠.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흉이면 흉한 효과, 좋으면 좋은 효과가 이제 나타나겠죠. 근데 그게 뭐 사주에 이제 없다. 내가 상관이 살아났다. 근데 겁재가 살아났다. 내가 지금 무슨 하는 거죠? 겁재가 있는데. 지금 무슨 상관론 하는 중이죠? 상관론 하는 중이니까. 그렇지.